안녕하세요. 광진 노인종합복지관 어르신 여러분, 무더위 속에서도 건강하신지요? 어르신 성지킴이 강사 이예임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신노년의 성에 관한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광진 노인종합복지관 어르신들을 모시고 100세 시대 신노년 부부의 친밀한 의사소통에 관하여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가장 중요한 단어는 친밀한입니다. 배우자가 있는 노년 부부의 친밀한 의사소통이란 무엇일지 궁금하시죠? 자, 저는 지금까지 어르신들을 모시고 100세 시대 신노년의 성에 대해서 첫 번째는 신노년의 성의 인식에 관하여 퀴즈로 알아보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신노년의 성의 특징은 무엇인지 같이 알아봤고요. 그리고 지난번 시간에는 두 권의 그림책 속에서 나타나는 신노년 부부의 바람직한 의사소통은 무엇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신노년 부부, 배우자가 있는 노년 부부의 불행한 의사소통은 무엇이고 친밀한 의사소통은 무엇이며 앞으로 신노년 부부의 친밀한 의사소통 습관을 위해서는 어떠한 게 필요하며 성적 친밀한 의사소통에는 또 무엇이 필요한 건가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자 합니다. 어르신 여러분, 20세기 세계적으로 중요한 영향력 있는 부부 치료가 중에 한 명인 닥터 가트만 박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부부가 상호간에 이야기하는 내용을 3분간만 들어도 그 부부가 이혼을 할지 말지를 95% 점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부부 간의 대화, 의사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죠. 가트만 박사는 오랜 기간의 임상 경험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4가지 의사소통 유형이 불행한 부부를 이끈다고 했습니다. 바로 부부 간의, 배우자 간의 부정적인 감정을 교환하는 의사소통이지요. 그게 비난, 방어, 담쌓기, 경멸입니다.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까요? 바로 저분이 가트만 박사입니다. 현재 미국 워싱턴대 명예교수이자 심리학과 교수입니다. 가트만 박사는 불행한 부부의 의사소통 유형이 그 첫 번째로 비난을 꼽았습니다. 비난은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불평을 하는 거예요. 상대방의 성격에 대해서 남의 탓을 하고 비난을 하는 거죠. 문제는 속마음은 문제는 내가 아니야, 너야, 너라고 이러한 속마음이 깔려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부간에 당신은 맨날 그래. 아니, 한 번만이라도 그래준 적이 있어요? 왜 당신은 그래요? 하고 비난하는 거죠. 비난의 근거에는 나는 문제가 없는데 배우자 당신이 잘못이야. 이렇게 깔려 있는 거죠. 그러나 비난을 하면 할수록 해결이 되기보다는 비난은 또 다른 비난을 낳고 계속 악순환이 된다고 합니다. 불행한 부부의 의사소통을 이끄는 거가 되죠. 다음은 불행한 부부의 의사소통 유형 방어입니다. 방어는 상대방이 비난을 하면 반드시 되받는 거죠. 상대의 비난에 대해서 자신을 보호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문제를 축소하면서 내 탓이 아닌 상대방 탓, 상황 탓을 하는 게 방어예요. 속마음은 난 억울해.
당신이 잘못해서 그러는 건데 왜 나한테 뭐래? 이렇게 하는 거죠. 사실 상대방의 비난에 방어를 하지 않고 맞아요. 미안해요. 내가 잘못했어요. 이렇게 하면 갈등은 해결됩니다. 그러나 대부분 우리들은 미안하다, 잘못했다 라기보다는 나 합리화를 먼저 하기, 나 자신을 합리화하기에 급급하죠. 그러는 너는 뭘 잘했는데 왜 저만 갖고 그래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거든. 이와 같이 내 잘못이 아니다고 억울하다고 말하는 불간의 의사소통은 불행한 부부로 이끈다고 합니다. 세 번째 불행한 부부의 의사소통은 담쌓기입니다. 이 담쌓기는 정말 안 좋은 거죠. 요즘 섹스리스 부부에게서도 볼 수 있는 게 바로 담쌓기입니다. 담쌓기는 내 감정을 감당하기 싫어서 그냥 회피하는 거죠. 방문을 꽝 닫고 들어가는 거예요. 각방 쓰는 거죠. 투명인간 취급하고 무시하고 전화도 꺼놓고 안 받고 뭐라고 말해도 대꾸하지 않고 이와 같이 담쌓기를 하는 속마음에는 상종도 하기 싫어, 꼴 보기 싫어 이러한 마음이 있어서 불행한 마음, 부정적인 마음을 자꾸 더 끄집어내서 불행한 부부로 이끌게 되지요. 더욱이 담쌓기를 하는 사람이나 담쌓기를 당하는 사람 모두 심박수가 높아지고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높아지고 정신건강상 매우 안 좋다고 합니다. 가트만 박사가 지적하는 불행한 부부의 대화법 마지막 네 번째 비난, 방어, 담쌓기, 마지막 경멸. 네 중에서 가장 안 좋은 게 경멸이고 경멸은 최악의 경우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경멸의 단계는 이혼을 예측하는 관계, 위험 요인이 될 수도 있지요. 경멸은 비난보다도 더 심각한 거예요. 비난이 상대방의 성격을나 어떤 존재나 상대방의 성격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하는 거라면 경멸은 이거보다 훨씬 더 넌 나보다 못해. 내가 너보다 우월해. 이와 같은 마음이 깔려 있어서 배우자를 상대방을 조롱하고 비웃고 그리고 속마음은 난 너보다 잘났어. 넌 나보다 못났어. 이와 같은 거기 때문에 더 참기 힘들고 위험하다고 합니다. 가트만 박사는 불행한 부부의 대화법이 바로 이와 같이 비난, 방어, 담쌓기, 경멸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이와 같은 불행한 부부의 대화 방식을 나도 모르게 해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전현수 박사님, 정신과 전문의이면서 마음 테라피를 하고 계시는 분도 이와 같이 말씀하셨어요. 정신과 상담에서 나온 임상 사례 결과 배우자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 즉 불행한 부부로 이끄는 대화는 당신은 항상 그래. 그런 말 한 적 없어요. 한 번도 없다고? 내 남편 친구는 안 그런데? 내 친구 남편은 안 그러는데? 혹은 당신이 알아서 뭘 필요해? 그런 걸 뭐려고? 이와 같이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남과 비교하거나 무시하는 대화 역시 배우자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일들입니다. 전은수 박사는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 공감이 되는 어귀라서 제가 어르신 여러분들에게 소개드립니다. 부부 간에, 배우자 간에 서로 싫어하는 마음이 생기면 자꾸 싫어하는 쪽으로 가게 됩니다. 싫어하는 쪽의 자료를 자꾸 찾게 되고요. 싫어하는 쪽의 자료를 찾게 되면서 싫어하는 마음은 계속 자라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노년에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신노년에 두 손을 잡고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신노년 부부는 이렇게 싫어한 마음이 들거나 부정적인 마음이 들면은 이런 마음을 다스릴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어르신 여러분, 저는 가끔 한강을 산책합니다. 한강을 산책하면은 산책로도 있지만 사람들이 시원한 길, 예쁜 길을 자꾸 걸어서 원래는 산책로가 아닌데 산책로가 멋지게 만들어진 길들이 많아요. 저는 이 산책로를 보면서 전현수 박사님의 말처럼 배우자가 있는 부부 간에 서로 이렇게 좋아하는 마음, 좋아하는 칭찬, 좋아하는 장점들을 자꾸 가꾸고 자꾸 좋아하는 길을 가꿔야 되고 좋아하는 길을 닦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닥터 가트만 박사도 말했어요. 신노년 부부의 의사소통, 즉 안정적이고 두려움이 없는 안전적인 의사소통은 바로 갈등 상황이 있다 하더라도 온정적이고 긍정적인 측면을 바라보고 지지적으로 이끌어야 된다고 충고해 주셨습니다. 신노년을 맞는 어르신 여러분, 우리는 생활 속에서의 의사소통, 삶 속에서 나누는 배우자 간의 여러 의사소통, 혹은 비언어적인 의사소통, 몸짓 언어뿐만 아니라 성적인 의사소통에도 친밀감은 그 근간을 이루어야 된다고 합니다. 바로 오늘 신노년 부부의 안정적인 부부의 의사소통의 핵심 단어가 친밀감이에요. 반드시 신노년 부부에게 필요한 친밀감은 신체적인 접촉, 정서적인 접촉으로부터 야기되는 친밀감이죠. 만져주고 토닥거려주고 터칭하고 부드러운 눈빛, 따뜻한 눈빛, 애정어린 말투, 이런 것들이 전부 신체적, 정서적 친밀감을 이끄는 거예요. 이 친밀감은 사실은 먹고 자는 욕구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기본적인 성욕과 마찬가지로 인간을 인간답게 살기 위한 욕구라고 합니다. 이러한 친밀감은 어렸을 때뿐만이 아니라 노년이 된, 신노년이 된 지금도 계속 채워져야 되는 욕구이기 때문에 배우자 서로 간에 친밀감으로 대해야 되는 것은 중요한 일이죠. 이렇게 배우자가 나를 가치 있게 느끼고 나도 배우자를 가치 있게 바라봐 주는 것, 이러한 친밀감이 나를 자기 실현할 수 있는 힘의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어르신 여러분, 저는 어르신 여러분들에게 오늘 친밀감에 대해서 강조를 해드리고 싶어서 이 원숭이 실험 그림을 가져왔습니다. 이 원숭이 실험은 1970년대 해리 해로우라는 심리학자가 애착 실험이라는 명명하에 실험을 하였습니다. 이 그림에서 보면은 하나는 철사로 된 우리고요. 또 하나는 부드러운 헝겊으로 된 헝겊우리. 즉 하나는 철사 엄마인 셈이고요. 하나는 헝겊으로 된 부드러운 엄마가 있는 우리 속에서 이 아기 원숭이가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관찰한 거예요. 아기 원숭이는 포유동물이죠. 우리 인간과 똑같은. 이 아기 원숭이는 배고프면 철사 어미에 젖병이 꽂혀 있거든요. 배고프면 철사 우리로 가서 젖병에 있는 젖을 먹습니다. 그러나 젖을 먹고 난 대부분의 시간은 헝겊 우리로 된 어미로 가서 부비고 느끼고 하루 종일 놀더라는 거죠.
이 애착 실험을 통해서 어린 시절 부모 자녀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가 아주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부모 자녀의 애착, 애정, 접촉 말고도 이 애착은 성인 애착에도 친밀감이 중요할 뿐더러 신노년을 맞는 어르신들에게도 이 애착, 신체적 접촉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전해드리고 싶어요. 이 신체적인 접촉, 배우자 간에 서로 터칭하고 따뜻하게 접촉하는 것은 상호 위안을 주고 상호 안정 호르몬을 분비해 준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정서적인 친밀감, 정서적인 교감도 불러일으키면서 배우자 간의 온정과 긍정적이며 지지적인 의사소통을 할 수 있는 근간이 되지요. 이와 같이 신노년 부부의 친밀감과 유대감을 향상시키는, 높이는 의사소통, 즉 화술은 부부 상호 간의 관계 기능도 높여줍니다. 알콩달콩한 의사소통 화술, 달콤한 화술, 배우자를 측은히 여기는 심술 뿐만 아니라 은퇴 후 기력이 떨어진 상우 배우자를 기를 높여주는 기술, 화술, 심술, 기술은 배우자 서로 간에 일치감을 높여주고 결속감을 주면서 옥시토신 호르몬이 나오게 유도한답니다. 옥시토신 호르몬, 포옹 호르몬이라고도 하지요. 이 옥시토신 호르몬이 분비되면 부부 서로 간의 신뢰감, 편안감, 안정감, 안정적인 삶의 느낌, 서로 간의 공감 능력도 향상되고요. 이렇게 친밀한 신노년 부부에게 나오는 옥시토신은 굉장히 큰 힘이 있다고 이시영 박사, 정신과 의사이시면서 뇌과학자인 이시영 박사는 옥시토신의 힘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할 때 나오는 호르몬, 애착, 친밀감이 있는 배우자 간의 호르몬은 긍정적인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배우자 간의 신뢰감, 편안함, 공감 능력, 그리고 이러한 편안함, 신뢰감, 친밀감으로 인해서 사랑 행위도 할 수 있는 보상도 준다는 거죠. 친밀한 부부관계, 옥시토신, 포옹 호르몬 잊지 마세요. 자, 이렇게 친밀한 신노년 부부가 좋은 언어 습관을 갖는다면 서로 간에 옥시토신 호르몬이 분비될 뿐만 아니라 행복한 삶으로 이끌어가는 지름길이 되지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좋은 언어 습관들을 어린이들에게 소개하고자 합니다. 여보, 힘들면 언제든지 말해요. 아이고, 당신은 최선을 다했어요. 괜찮아요. 내가 있잖아요. 여보, 많이 힘드셨지요? 난 당신을 항상 믿어요. 정말 고생했어요. 여보, 내가 도울게요. 아유, 나라도 그랬을 거야. 걱정 마요. 이와 같은 대화가 신노년 부부를 좋은 언어 습관으로 이끄는 대화라고 합니다. 어르신 여러분, 사실 우리 세대는 성교육에 대한 경험도, 성상담에 대한 교육도 없었어요. 뿐만 아니라 부부간에 알콩달콩한 의사소통을 하는 의사소통 교육도 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제 남은 노년, 같이 손잡고 같이 가야 할 신노년을 맞으신 어르신 여러분, 좋은 언어 습관에 대해서 배워보는 게 어떻겠어요? 자,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다 권하는 신노년 부부에게 권하는 말들입니다. 여보 사랑해요. 행복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손을 잡으면서 고생했어. 미안해요. 그동안 내가 당신한테 너무 애꾸려. 고마워요. 아주 간단한 말인데 아주 많이 들을 수 있는 쉬운 말들이지만 정말로 해오지 않은 말들이에요. 어르신 여러분, 100세 시대를 맞는 어르신 여러분들은 현명한 배우자에게 해야 될 말이 어떤 말인지 아실 거예요. 가트먼 박사도 배우자 서로 간에 긍정적인 의사소통으로 상대방을 받아들이고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상대방을 무시하지 않고 존중하면서 다가가는 것은 행복한 부부의 의사소통을 이끄는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신노년 100세 시대라고 하죠. 최근의 연구에 따르면 2100년, 그러니까 앞으로 80년 후에는 우리 인간의 평균 연령이 124세라고 합니다. 굉장하죠? 자,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신노년 어르신 여러분, 인간 발달의 발달 단계에 따라서 신노년기에는 노년의 성이 삽입 중심이 아닌, 사정 중심이 아닌, 신체적인 삽입이나 신체적인 사정이 아닌 정성적인 친밀감 중심이라고 여러 번 강조해 드렸습니다. 친밀감 중심으로 성을 이끌기 위해서는 친밀한 의사소통, 친밀한 말, 친밀한 표정, 몸짓 언어, 친밀한 행동, 이게 중요하죠.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신노년의 성의 핵심 단어는 친밀감입니다. 언어적, 비언어적, 친밀감. 어르신 여러분, 100세 시대를 살아가는 어르신 여러분들이 성적인 의사소통도 잘하고 싶으시죠? 제가 오늘 이 시간에 어르신들의 성적 의사소통을 개선하는 방법으로 몇 가지를 권하고 싶어요. 첫 번째는 섹스를 할 때는 이제 노년에는 육체적인 것만이 아니다. 친밀한 감정도 중요하다. 친밀한 교감도 굉장히 중요하다. 두 번째, 정서적으로 친밀감을 교환하거나 신체적으로 친밀감을 교환할 때도 파트너의 의견을 존중해라. 파트너의 의견을 귀담아 들어야 된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노년 부부의 성적 의사소통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거라 그랬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여러 그동안의 결혼 역사의 산물로서 적재해 있는 미움, 분노, 안타까움, 무시, 이러한 심리적인 이유도 있지만 신노년 부부는 그와 같은 거는 덮어두고 서로 탓하지 않고 심리적으로 친밀한 관계를, 친밀한 감정을 더 우선시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가 하기 싫은 것은 하지 않는다. 단 이것도 서로 배우자 간에 협의하에, 합의하에, 일방적이지 않게 하기 싫은 거는 하지 않는 것도 설득으로 이해시켜야 된다는 겁니다. 어르신 여러분, 신노년 부부의 성적 의사소통은 자기 개방을 하는 데 있어서도 친밀감이 바탕이 돼야 되고요.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조심스럽게 요구할 때도 그 바탕은 친밀감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부부간의 비언어적인 몸짓 언어, 만져주고 도닥거려주고 애무해줄 때도 그 바탕에 친밀감이 있다면 신노년 부부의 성적 의사소통은
정말 바람직한 의사소통으로 이끄는 길입니다. 친밀감과 경청으로 상대방 배우자를 인정해주고 인격적으로 배려해주고 내감적으로 하지 않고 상대방의 감정도 같이 받아주면서 합의하는 신노년 부부의 성적 의사소통은 건강에도 도움을 줍니다. 신체적, 정신적, 안정감, 안전감에도 도움을 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이 강의를 마치기 전에 신노년 부부의 성적 친밀감을 향상시키는 운동을 어르신 여러분들께 제가 소개하고자 합니다. 어떻게 친밀감을 향상시키나고요? 궁금하시죠? 자, 이 친밀감을 향상시키는 운동은 남성의 발기부전이나 혹은 조루, 혹은 흥분장애, 혹은 여성 같은 경우에는 불감증이나 혹은 질교통에 좋은 운동이라고 보고하고 있어요. 바로 감각 집중 훈련입니다. 감각 집중 훈련은 배우자가 있는 부부간에, 신노년 부부간에 서로 친밀감과 정서적 교감을 향상시키는 거죠. 먼저 좀 어색한 상황이라면 배우자 간에 조금 어색하고 뭔지 쑥스러운 상황이라면 먼저 조용한 분위기의 방 안에서 서로 등을 기대고 20분 이상 앉아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혹은 산책할 때 1시간 정도 손을 잡고 산책하는 거 말없이, 이것도 중요하죠. 감각 집중 훈련은 부부간의 친밀감을 높이는 훈련으로서 편안하게 준비된 마음으로 서로 상대방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배우자라는 거는 상호 책임이 있는 거죠. 서로 성적인 친밀감을 높이기 위해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하는 상호 책임이에요. 그래서 친밀감 관계 형성을 위해서 등을 기대고 앉거나 손을 잡고 서로 어느 정도 마음이 편안해지면 부부 배우자 간의 현재의 마음, 과거에 무시되거나 서운한 마음이 아니라 서로 노력하고자 하는 현재의 편안한 마음과 생각을 공유하면서 조용한 분위기에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를 알아가는 방법으로 손끝으로 간드럼 비웃듯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상대방의 피부를 느껴가면서 알아가는 단계입니다. 조용히, 천천히 상대방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조용히 간지럼 비우듯이 만져주는 거예요. 이때는 삽입이나 성기를 만지는 것은 아니에요. 피부, 모든 상대방 배우자의 피부를 느껴보는 단계예요. 이 단계가 끝나면 허벅지나 페니스 등의 중점 부분을 이렇게 3분씩 터치해 주는 거죠. 감각 집중 훈련 시에는 여성 상의 자세가 정서적 교감을 주는 좋은 자세라고 합니다. 정서적 친밀감을 높여주는 자세이지요. 이와 같은 게 단 1회로서 끝나지 않아요. 적어도 6주 이상 배우자 간에 서로 노력을 하면 신노년 부부의 성적 친밀감을 높여주는 좋은 계기가 될 거예요. 뿐만 아니라 솔직하게 배우자 간에 서로 자신의 흥분점이 무엇인지도, 자신의 자극점이 무엇인지도 얘기하는 그런 친밀한 단계를 이끄는 것도 중요하지요. 어르신 여러분, 저는 어르신 여러분들을 모시고 신노년의 성적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친밀한 의사소통도 중요하고 친밀한 성적 의사소통, 성적, 신체적, 정서적 의사소통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어르신 여러분, 오늘 꼭 기억에 남도록 하는 것은 바로 친밀함입니다.
친밀한 의사소통, 친밀한 대화, 친밀한 신체적 접촉, 정서적 접촉, 친밀한 성적 의사소통. 그리고 오늘 학습 이후 감각 집중 훈련도 한번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어르신 여러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건강하십시오. 강사 이예임이었습니다.